신곡도 지옥이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지옥이 땅 밑으로 이렇게 모두 9단계가 있는 거예요. 깔때기 모양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는 상옥이라고 하고요. 맞아요. 밑에는 하옥이라고 하는데 상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지옥도 기생충이야. 그렇죠. 유혹이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인 거예요. 그 네. 사람이 영혼이 고통을 느끼려면 계속해서 익숙해지지 않게 이 고통에. 천국 쪽에서 계신 분들보다 네. 지옥 쪽이 더 유능한 분들이 많이 배치가 돼야 되고요. 이쪽이 창의적이에요. 연봉도 훨씬 높아야 돼요. 그렇네요. 당신은 왜 지옥에 네, 저는 가나요? 넷플릭스에서 본 오리지널 그 시리즈 드라마 중에서 제가 본 최고는 현재까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요? 네, 정경섭 한국 씨. 드라마 중에서. 와. 네. 진짜 나쁜 놈이야! fMRI를 찍어가지고 네. 이분들의 뇌를 분석하면 네. 이분들이 실제로 천국과 지옥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다. 잘 믿는 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큰 사람들은 신을 믿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와, 나다. 천국과 지옥. 너무 조그맣게 쓰는 거 아니야? 내가? 비교해봐. 뭐 지금 그러네. 거의 그렇게 보이는지 몰랐어. 미세화 그리는. 나는 이렇게 보인다고. 포도송이 그리시려고 하죠. 너무 아니, 글씨가 아예 안 보여요. 나사 쓰셨네요. 네. 우린 안 썼으니까 나사 빠졌네. 들었어? 지금? 난 그래서 웃었어. 못 들은 척 해야지. 자꾸 웃어주면 버릇돼요. 아, 오늘 주제, 라플리클리 주제가 항상 심오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주제고 제가 봤을 때는 어떠한 주제보다도 우리 셋 다 모르는 주제예요. 알 수가 없죠. 감히 안다고 할 수가 없는 너무 어렵죠, 주제가. 네, 정답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분들 다 저기 계시죠 이미. 네. 두 분이 상상하는 천국과 지옥의 이미지가 어떤지를 먼저 듣고 싶어요. 저는 사실 시즌2 시작할 때 네. 이 공간을 보면서 여기가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사후세계 같지 않아요? 진짜 죽었을 때 만약에 정말 쇠하얀 그런 방으로 가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 뭐 만화책이나 네. 뭐 게임계라도 있어야지. 뭐라 그러나요? 죽고 나면 그 이후의 세계들을 말할 때 그 이후의 세계의 특성 중에 하나로 말하는 게 보통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길거나 맞아요, 맞아요. 아니면 뭐 영원이거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처님이 살아있을 때 이 지옥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얼음으로 된 지옥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얼음 지옥에 죄인이 가면 얼마나 오래 있어야 되느냐? 형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은 아니고 어차피 끝나고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는 기간이 수레 하나에다가 겨자씨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사람 키만큼 쌓아요. 어. 겨자씨는 원래 굉장히 작거든요. 그쵸, 그쵸. 100년에 한 번씩 사람이 와서 겨자씨 하나씩 빼요. 아. 그게 수레에서 겨자가 다 떨어지면 형기 끝이에요. 야, 그거는 형이 거의 영원 아닌가요? 이거 끝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뭐 계산해가지고 무슨 17조 년이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머릿속에 그리는 천국이나 지옥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는 죽고 나서 갑자기 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넥스트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인간의 뇌가 갖고 있는 특성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지능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런 사후 세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천국과 지옥. 상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있으니까. 상상할 수 있는 동물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어떤 서사적인 고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으니까 인간은 그러면 우리가 죽음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걸 이제 생각해내는 거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에 네, 대해서 그렇죠. 혹시 제가 MBTI가 INFP인데 얼마 전에 같이 출장 간 INFP 친구가 이게 INFP의 특징이라고 하면서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나? 내가 죽으면 남은 사람 어떻게 되지? 내 물건들은 어떻게 되지? 그 고민을 저는 거의 매일 하거든요. 그게 INFP의 특징이래요. 상상력이 풍부해서. 맞아요? MBTI 자체가 유사과학이라 그렇긴 하죠. 현모님의 특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 자주 해요, 안 해요? 죽으면 저는 어디로 갈까? 궁금하죠. 항상. 근데 그렇다고 그냥 막연히 계속 머릿속에서 상상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쵸. 결국 천문학의 핵심 요소가 인간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더 나아가서는 생명체 자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더 크게는 이제 우주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근데 그 고민을 하는 열쇠를 찾는 게 천문학의 좀 핵심이다 보니까 늘 그 고민을 하는데 그게 천문학의 네. 열쇠구나. 근데 이제 굉장히 많은 과학자들이 낸 가설들이 있고 네. 그런 것만 다 이해하는데도 거의 평생이 걸리니까. 네. 그럼 그런 가설들에 의하면 천국이나 지옥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나요? 아, 재밌는 게 그 예전에
그 천국을 촬영했다라고 주장한 그 기사도 있었어요. 사진이 있었고 그 허블 우주 망원경이라는 그 당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나오기 전에 인류가 보유한 가장 위대한 우주 망원경. 근데 그게 올렸는데 고장난 채로 올라갔어요. 광축이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안 찍혀요. 뿌옇게 나와요. 네. 근데 재밌는 게 그것 때문에 다행히 이미지 처리 기술이 발전해요. 그걸 지상으로 데이터를 받았잖아요. 요거를 나중에 과학자들이 후처리로 다시 보정을 해서 원래 이미지를 만드는 기술이 또 원래 천체가 뭐였는지를 찾아내. 네. 이게 발전했어요. 근데 이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왜냐면 광축이 틀어진 망원경은 사실상 고장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인들이 올라가서 수리를 합니다. 수리를 하고 처음 딱 찍었는데 와 기절해요 진짜. 저 사진이에요? 저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게 되게 진짜 무슨 어떤 천국 마을 같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동화 속 마을 같기도 그쵸. 하고. 길처럼도 보이고. 근데 그래갖고 이제 막 나사에서 막 이렇게 진위를 물어보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나사에서 답변이 너무 웃긴데 그 천체가 지구로부터 30억 광년이 떨어져 있는 거야. 네, 빛의 속도로 30억 광년. 근데 물질은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을 빛보다 1000배 정도 빠르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돼요? 30억 년이 걸리는데 빛보다 1000배가 빨라. 300만 년. 300만 년. 네. 네, 그쵸. 사실상 영혼이 1000배가 빨라도 아직까지 한 명도 도달을 못한 거니까 우리 조상 누구도 천국에 가지 못했다. 아포페니아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이제 벽지 같은 거 보면 무서워서 잠 못 잘 때 있잖아요. 벽지에 꽃무늬 같은 게 막 악마 얼굴로 보이기도 하고 막 맞아. 동물 사자 얼굴로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천국의 모양을 상상하는 거는 우리가 천국을 이렇게 상상했는데 그와 유사한 천체 이미지가 오니까 그쵸. 이 아포페니아로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아파페니아. 이 사실은 천국과 지옥에 관한 관념이 굉장히 오래된 거잖아요. 고대 이상으로부터. 그쵸, 그쵸. 근데 그럼 이제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일단 한자로도 천국이라고 쓰고 지옥이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 밑에 감옥이라는 뜻이고 많은 그런 문화권에서 지옥은 땅 밑에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하에. 네, 천국은 하늘에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하면 상상해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옥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죽잖아요. 고대에서.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매장하잖아요. 땅에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자가 무덤이면 땅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명계가 있다고 치면 그 밑으로 어디로 간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땅 밑에 지하수가 흐른다라는 것은 고대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옥을 가거나 명계로 갈 때 많은 경우에 이렇게 여행을 하는 그 포맷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여행을 가게 되는데 꼭 강을 건너는 걸로 돼 있어요. 뭐 이 배 타고. 그렇죠. 무슨 뭐 요단강 건너서 간다는 것도 네, 있고 맞아요. 그리스 신화에서 무슨 스틱스라든지 뭐 이런 거 있죠. 아케론 강이라든지 이런 강을 건너서 간단 말이에요. 네. 그게 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땅 밑에 무덤 밑에 이런 지하수 같은 것이 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이런 것과 결합된 그래서 저 밑에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닌가? 반면에 천국은 하늘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위로 올려다보기도 하고 신이 하늘로 형상화되기도 하고 수많은 천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인류가 종교가 여러 가지로 갈리면서 그 모습이나 용어가 조금씩 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천국이나 지옥만큼 용어가 유의어가 많은 경우도 맞아요, 참 맞아요. 드문 것 같아요. 일단 뭐 천국은 우리말이지만 네. 천당이라고도 하고 천당. 또 paradise, 약간 낙원 이런 것도 있고 종교에 따라서 뭐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하고 반대로 지옥은 나락이라고 하고 맞아요. 그리고 뭐 유토피아라는 개명 토머스 모어의 소설에서 생긴 어떤 이상향으로서 유토피아도 자주 쓰는 말이잖아요. 피자도 해븐이 있고. 저는 그래요? 김밥 천국 볼 때마다 그 생각해요. 김밥집이 토막 나서 죽는 곳 아니에요. 그 김밥 지옥이지 김밥 천국이에요. 포식자 입장에서는 천국인데. 김밥의 입장에서는 저는 그 돼지고기집 이런 데 가면 네. 돼지가 이렇게 에이프런 이렇게 달고 웃으면서 손님 맞는 그림 너무 그려놓잖아요. 잔인해요. 돼지가 죽는 곳인데. 네.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신다면 저를 이해하시겠네요. 그러면서 육식을 못 끊는. 네. 저도 지옥이라고 그러면 불구덩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옥은 네. 아래에 있는 것도 맞지만 네. 뭔가 이렇게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이미지를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나요? 그럼요. 네. 우리가 보통 가장 큰 거대 종교, 4대 종교라고 말을 하는 종교가 네.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란 말이에요. 그렇죠. 두 개는 아랍에 있는 사막에서 배태한 종교고요. 두 개는 인도에서 배태한 종교예요. 네. 그럼 인도와 아랍의 사막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추위보다는 더위가 문제가 되고요. 기후에 따라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뜨겁고 힘든 곳인 거죠. 네. 물이 없고 수분이.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샘이 있다든지 물이 흐른다든지 과실이 열매를 맺고 비바람이 없고 이런 걸 상상한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뭐 상상이든 실제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많은 경우에 지옥은 이제 불로 형상화되죠. 네. 근데 불지옥이라고 말하는 기독교나 불교에서도 불지옥을 많이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도 이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뜨거운 지옥, 그러니까 불지옥이 한 8개 있고 또 차가운 지옥 또 8개 얼음 지옥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겨자씨 비유도 얼음 지옥에 관한 부처님의 네네네. 이야기고 기독교에서도 이 어떻게 생각하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어떤 상상을 결정지은 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게 단테의 신곡이란 말이에요. 신곡도 지옥이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지옥이 땅 밑으로 이렇게 모두 9단계가 있는 거예요. 깔때기 모양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는 상옥이라고 하고요. 맞아요. 밑에는 하옥이라고 하는데 상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지옥도 기생충이야. 그쵸. 맞아요. 철저하게. 정말 슬프네. 네. 상옥은 어떤 사람이 가냐면 자기 욕망을 못 이긴 사람들. 욕망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 아하. 하옥은 아예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은 사람들. 배신하고 사기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가 더 나쁘다는 거예요. 죄 중에서도. 아하.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하옥의 맨 밑에는 얼음 구덩이거든요. 얼음 호수 같은 거란 말이에요. 지옥 중에 지옥이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불교든 아니면 기독교든 거기서도 얼음 지옥에 대한 개념이 없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불지옥으로 사람들이 많이 상상하거나 그렇게 믿게 되고요. 영어 표현에 아까 제가 썼는데 Hell freezes over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Hell free. 아. 네. 그 우리말로 굳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옥이 얼어붙겠네. 그러니까 그럴 일이 일어날 일이 없다. 정말 엉망이다. 이런 해가 거 얘기하고. 서쪽에서 뜨겠네. 그렇죠. 그 얘기는 해가 서쪽에서 안 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Hell freezes over란 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옥은 얼어붙지 않고 뜨거운 곳이라는 뜻이죠. 근데 단테 신곡 얘기가 나와서 말씀이신데 네. 이게 단테 신곡에서 이제 지옥에 대한 묘사가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실제 수학적으로 계산한 분이 계세요. 아, 잊고도 남을 것 같아요. 네,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분이 계산하셨어요. 네네네. 그래서 어떡해?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을 낸 거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사물의 이치를 해석하는 게 아니라 상상 속에 있는 것도 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 단테 신곡을 바탕으로 지구에 존재하는 지옥의 구조를 실제 이렇게 원추형으로 그려봅니다. 그래서 만들어 봤더니 실제로 이 지옥의 구조는 굉장히 불안정한 구조다. 그래서 붕괴가 필연적인 거예요. 네, 물리적으로는. 그래서 반드시 붕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요. 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거를 냈을 때 이제 귀족들 사이에서 굉장히 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히트를 치고 이게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스타로 만들고 네. 근데 저는 실제로 갈릴레오가 지옥을 진지하게 생각해서 계산했을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저랑도 좀 방향이 다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저도 이제 그 생각했어요. 지금 네. 약간 완전히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거의 근대 초기의 궤도네. 그러니까요. 제가. 그 당시에 억과를 한 거예요, 최초로. 네. 왜냐면은 과학으로 설명 못 하는 거를 과학으로 해본 거야. 제가 이제 되게 유명한 밈 중에 하나가 네. 그 어떻게 지평좌표계로 고정을 하셨죠? 아까 제일 유명하시잖아요. 네, 이게 초등학생들도 알아요, 유명해서. 네. 근데 실제 귀신이란 존재는 과학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지평좌표계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좀 꺼내려고 이용을 한 거죠. 네. 근데 갈릴레오도 마찬가지로 단테의 신곡을 이용해서 본인의 어떤 수학적인 사고 체계를 좀 보여준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그 시대의 과학 커뮤니케이터였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분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제가 떴나요? 아니 근데 나는 갈릴레오. 과학자가 꼭 종교하고 거리가 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오히려 과학을 하고 뭐 특히 의학을 하고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이렇게 또 투철한 종교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죠. 천문학과도 보면 교수님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이건 인간의 네. 범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이 있다.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넘어가면 사실은 과학으로는 해석이 안 되니까 과학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이거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두 부류가 딱 나뉘는 게 이제 에탄올로 푸시는 분들. 그 영역에 딱 닿으면 바로 에탄올로. 에라 모르겠다. 네, 아니면 이제 종교로 가시고. 그렇죠.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 네. 과학자 영역을 그쵸, 뛰어넘는, 그쵸. 초월하는. 그런 얘기 들은 적도 있어요. 물리학자는 상대적으로 무신론자가 많고 생물학자는 상대적으로 유신론자가 그럴 것 많다고. 같아요. 그런 얘기 그 신비를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잖아요. 인간의 과학으로. 혹시 스웨덴볼이, 저는 스웨덴볼이 적었는데 이 스웨덴볼이도 27년 동안 계속 영계 여행을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기록을 낱낱이 남겼는데
이 사람이 사실은 뉴턴 같은 되게 존경받는 위대한 과학자였단 말이에요. 물리학자이기도 했고. 그러면 과학자로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것들은 비과학적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나요? 그 주장이 맞냐 틀리냐라는 거는 아니고 그냥 과학적이진 않죠. 네, 그쵸. 왜냐면은 과학자의 주장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걸 과학적이라고 믿으려면은 이것에 대한 어떤 수학적 전개 과정이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아니면은 반증이 가능한 확실한 사실이 있던가. 그렇죠. 근데 과학자의 증언만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생각보다 노년의 과학자들이 그 말미에 맞아. 헛소리를 많이 하세요. 아니 이분도 과학자로서 입지가 탄탄했는데 한 57? 57살에 갑자기 어떤 빛을 쪼이면서 그때 약간 신학자로 전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물론 헛소리라고 좀 이렇게 매도할 수도 없는 없죠, 거지만 없죠. 예. 나이가 들면 이제 과학적인 접근 말고 이제 개인적인 접근이 많이 가다 보니까 과학계에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증거가 사람의 발언이에요. 네, 이건 어떠한 인과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훌륭하신 분이지만 재미있는 아이디어다. 그쵸. 네,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일단 천국과 지옥 자체가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공동체 생활이잖아요. 사실은 제일 큰 게 그거 같아요. 결국은 이 사회를 유지를 시켜야 돼. 근데 사실 우리가 줄 수 있는 혜택이나 우리가 줄 수 있는 어떤 징벌, 어떤 처벌 같은 것들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혜택을 마구잡이로 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정말 극한까지 징벌을 해도 계속 징벌을 하다 보면 결국 인간 자체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기죠. 영원하지 않다. 예를 들어 감옥에다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럼 인구 절반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 일은 누가 합니까? 네, 결국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가 지금 세상이 아닌 어떤 다른 공간에서의 어떤 혜택, 보상과 징벌, 처벌 체계를 만들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이제 인류가 상상을 했던 실제로 있든 간에 그 천국은 지상하고 뭐가 다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고 싶어하고 염원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이 천국에 대해서 이제 묘사한 각 문화권들보다 보면 그 문화권의 특색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천국에 관한 그 역사들을 쓰게 된 역사서들을 보게 되면 아주 예전의 고대에는 천국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없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힘들거든요. 척박하고 예를 들어서 흉년이 없는 곳, 그 다음에 질병이 없는 곳, 뭐 기아라든지 네, 어둠이 없는 곳, 싸움, 그렇죠. 뭐 이런 거예요. 당시로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천국으로 상상이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 삶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정반대로 반영하고 있죠. 근데 이게 근대로 넘어오게 되고 인류가 적극적으로 그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근대로 넘어오는 천국에 대한 개념들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천국이 무엇이 있는 곳이에요. 적극적으로.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수많은 열매들이 있고 뭐 양자 컴퓨터. 네. 그러다 20세기 넘어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천국을 상상하는 거예요. 깨끗한 곳, 정갈한 곳 이런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천국에 대한 이미지들이 바뀐다고 역사서에서 이제 보통 시대상을 그러고. 반영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런 쪽으로 제일 재밌는 건 저는 이누이트거든요. 그러니까 이누이트들은 이제 날씨가 춥잖아요. 그린란드든 알래스카든 어디든 간에 이누이트들은 지옥을 상상할 때 얼음 호수로 상상한단 말이에요. 혹은 얼음 바다로. 얼어붙은 바다나 호수 밑에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추운 곳인 거잖아요. 얼음 폭풍이 있는. 근데 더 재밌는 건 이누이트들이 생각하는 천국인데 찜질방.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옛날에는 찜질방이 온돌, 없었을 온돌. 테니까. 끈뜨끈한 곳. 네, 그 달의 정령이 살고 있는 곳을 천국이라고 그들은 믿었는데 이누이트 전설에 따르면 거기도 추운데 네,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죠. 달이니까. 그때는 뭐 천문학 지식이 없었을 테니까. 일교차가 장난 아닙니다. 네, 무엇보다 더 재밌는 거는 마음껏 사슴을 사냥할 수 있는 곳. 왜냐하면 사슴 사냥하기 술록 사냥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없기도 하고 식량원인데. 도망치기도 하고. 근데 천국에 가서 마음껏 사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사슴들이 네. 그냥 배 보이고 누워 있는 거예요. 싸주세요. 거의 그런 거죠. 아니 적당히 이제 너무 잡기 싫겠다. 너무 잔인해. 사슴들이 그러고 있으면 너무 잡기 싫겠는데? 맞아. 그건 사냥이 아니지. 그러니까. 네, 거기다가 가장 그 천국에서의 재미를 그 이누이트들이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바다 코끼리의 머리를 공처럼 차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머리를 공처럼 남아도면서. 찬다고요? 왜요? 그들은 아마 그런 식의 어떤 유희를 장난감으로? 즐겼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사냥을 좀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고. 힘드니까 사냥이. 진짜 사냥에서 벗어나고 싶구나. 바다 코끼리가 없거나 바다 코끼리 그런 유희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지역에서 이런 천국을 만들 수 있겠어요? 혹은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들이 있죠. 근데 천국이라는 게 그건 정말 그냥 함축적인 단어네요. 어떤 정말 공간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바라는 것의 집약체. 네, 어떤 사람들은 그 뭐 실제로 있다고 믿겠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그래요. 엘리시움이라는 것이 이제 보통 그리스 신화에서의 천국, 그다음에 엘리시움 이제 게르만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시움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뭐라고 하냐면 일이 없는 곳, 편안한 곳, 놀아도 목초지 같은 데 누워 있고 가끔씩 이 사람들이 즐기는 어떤 쾌락이 뭔가 하면 레슬링 구경하는 거거든요. 엘리시움에서. 네. 그 이유는 고대 그리스에서 레슬링이 굉장히 인기 엔터테인먼트로. 스포츠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천국 지겨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엘리시움에 있다가 레떼의 강으로 가면 돼요. 망각의 강. 거기서 이제 쫙 지나가거나 목욕을 하거나 이렇게 나가게 되면 천국의 기억들이 다 없어지고 다시 현상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하데스가 또 지옥을 관장하고 지하 세계를 다스리는 신으로 등장하잖아요. 네, 지하를 이제 그 하데스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 신의 이름이 지역의 이름, 그 지옥의 이름이 되기도 해요. 하데스라는 말은 이제 원래 보이지 않는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데스가 어떤 모자를 마법의 모자 같은 거 갖고 다니는데 이 모자를 딱 쓰면 하데스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자 해가지고 이제 하데스인데 보이지 않는 자로 왜 형상화됐을까 생각하면 어둠이 되면 안 보이잖아요. 지옥이라는 데는 어둡고 막 음울한 곳이잖아요. 이런 것이 아마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비슷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지옥이란 말로 가장 전 세계에서 유명한 말은 헬이잖아요. 네. 근데 헬이 여신 이름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 지옥을 뜻하는 말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북구 신화예요. 우리 북유럽 신화. 요즘 북유럽 신화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마블 영화들 많이 그렇죠. 생각하시고 네. 그 이제 그 최고 시인이 이제 오딘이잖아요. 북유럽에. 오딘의 딸인데요. 딸한테 어떤 지역을 준 거예요. 이 북구 신화를 보면 세계 중심에 거대한 우주 나무 같은 게 있어요. 네. 그 뿌리 밑에 지옥이 있다고 상상하는 거고요. 그것은 헬이라는 여신이 다스리는 곳이죠. 아, 그러면 그 토르의 그 여자 형제인 네네네. 헬란가 그분이 헬이 헬라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게 거기에서 나오고 푸시는 분. 네, 맞습니다. 거기는 이제 얼음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북구는 너무 춥잖아요. 신화를 보면 이게 얼마나 추운 지옥인가 하면 이 발 밑창이 계속 떨어져요. 너무 너무 붙어서 추워서 맨발이니까 이제 그런 지옥으로 형상화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신을 믿고 굉장히 또 아주 믿음이 좋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우리가 봐서는 모르잖아요. fMRI를 찍어가지고 네. 이분들의 뇌를 분석하면 네. 이분들이 실제로 천국과 지옥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 있다. 잘 믿는 뇌가 있다는 거죠. 네, 잘 믿는 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오번 대학교 연구팀이 네. 그 fMRI라는 장치를 통해서 네.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두려움이 큰 사람들은 신을 믿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와, 나다. 기본적으로 뇌에서 어떤 영역이 활성화되는 걸 보면 이분이 두려움을 좀 잘 느끼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초월적인 존재를 믿을 가능성이 높다. 그거에 대한 라고 보는 반대급부로. 네, 왜냐면 너무 걱정도 많고 이런 걸 해소해 줄 수 있을, 우리를 보듬어 줄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공포영화 잘 보세요? 안 봐요. 왜 봐요, 공포 영화를 무서운데. 그렇군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게 또 굉장히 종교에서 활발히 활동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종교 지도자분들이라든지 이분들의 뇌는 언어 능력이 굉장히 발달했다. 그쵸. 네. 그래야 될것 수사에 같은데. 발달해야죠. 그쵸. 네. 사실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어떤 지도자도 언어적 능력은 필요할 것 같아요. 아, 그쵸.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네네네. 근데 이런 것들 좀 연결을 좀 시켜보는 거고. 근데 이제 반대로 그러면은 종교를 잘 믿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은 과연 어떤 특성이 있느냐 네. 봤더니 시각적 이미지를 보는 그쪽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내가 눈으로 봐야 믿는다. 네. 어떤 예를 들어 뭐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실제 바다가 갈라지는 이미지랑 같이 연결을 시킵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그러면서 의구심이 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분들은 이제 종교를 잘 믿지 않는 분들이 좀 그런 좀 특징이 있다. 뭐 이런 연구를 우리가 해갖고. 흔히 이제 농담하면서 너 T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경우네요. 아, 비슷하죠. 또 대뇌피질 두께가 다르다는 연구도 있어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성인 남녀 한 103명 정도의 이제 뇌 그다음에 종교 활동 유무를 이제 비교를 합니다. 대뇌피질이 두껍다면 두꺼울수록 이제 복잡한 사고를 잘합니다. 그래서 대뇌피질이 두껍다라는 거는 그만큼 어떤 믿음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우울증에 대한 방어도 굉장히 강하고 근데 이제 이게 좀 어려운 게
대뇌피질 두께만으로는 사실 종교를 설명이 좀 어려워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예, 아주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밝히는 그리고 거지 저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진 않긴 해요. 종교라는 거, 마음속에 있는 어떤 믿음이라는 거는 절대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한다고 큰 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쵸. 그러니까 행동으로 알 수가 없고 맞아, 그 사람 맞아. 마음 속에만 있는 거라서 나만 사실, 알잖아요. 예, 실험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그 뇌를 타고났기 때문에 그런 그 성향이나 신앙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렇죠. 그런 어떤 강력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믿음에 관한 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간의 몸의 일종인 뇌가 거기에 적응했을 수도 있잖아요. 더 그 부위가 활성화될 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뭐가 먼저인지는 사실 또 근데 저는 최근에 정말 현대사회, 지금 이 21세기에서 상상하는 천국을 잘 보여준 콘텐츠 넷플릭스에서 본 게 굿플레이스예요. 아, 그랬어요. 재밌게 봤어요. 지금 시즌 4까지 완결됐는데 그러니까 주인공 여성이 엘레노어가 죽었어요. 어떤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다행히도 이 장소는 굿플레이스였던 천국이에요? 거예요. 천국에 온 거예요. 뭐 모두가 젊고 예쁘고 내가 필요로 한 거 생전에 좋아했던 게 모두 다 갖춰져 있고 정말 천국의 끝장판이에요. 진짜. 근데 그 안내자가 이제 당신은 생전에 이렇게 인권 변호사로서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러는데 사실은 엘리노의 생전 모습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 바뀐 거예요, 뭔가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었나 봐요. 원래 지옥 가야 되는데. 네, 품성이 어디 가겠냐고요. 뭐 욕심 부리고 양심을 속이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천국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다 이게 비주얼적으로 나타나요. 진짜 재밌겠다. 재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서 만난 그 소울메이트 친구한테 말을 해? 나한테 윤리 교육, 도덕 교육을 해달라 이러고 이제 막 수업을 들어요. 이 천국에서 쫓겨나면 지옥으로 가야 되니까 그쵸. 거기서는 막 항상 24시간 막 사람들이 절규하고 비명 지르고 이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안 쫓겨나려고 막 고군분투를 하는데 굿플레이스의 엄청난 비밀을 알게 돼요. 뭐죠? 이게 반전인데 그거 반전까지 다 알려드리긴 좀 그렇고 그냥 이게 되게 그러니까 내가 제가 볼 땐 여기가 지옥입니다. 보세요. 보세요. 내가 스포일하기 싫어가지고. 다 얘기하면 스포일러 되죠. 근데 이 여주인공이 크리스틴 벨이에요. 그래서 목소리로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겨울왕국에서 안나의 목소리를 담당했던 분이라서 목소리도 좋고 딕션이 좋아요. 그래서 굿플레이스가 영어 공부하기 좋은 미드로 손꼽히더라고요. 이런 또 꿀팁을 무티처네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떠오르는 것은 정반대예요. 이제 당신이 이제 천국에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해준다는 거 아니야? 네. 시작을 굿플레이스에서 반대로 넌 지옥에 갈 거야. 이 손가락 저요? 그렇게 말을 하는 아니요. 그렇게 말을 하는 영화가 있죠. 뭐예요? 지옥이라는 연상호 감독의. 맞아. 네, 저는 넷플릭스에서 본 오리지널 그 시리즈 드라마 중에서 제가 본 최고는 현재까지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네, 한국 드라마 중에. 몇 시간 그거를 후에 내가 지옥에 못 간다. 네, 이번에 이제 친절히 알려줘. 시즌 1뿐만 아니라 이제 2도 굉장히 재밌거든요. 속편으로서 굉장히 이야기를 잘 어때고 또 확장시킨 측면도 있고. 당신은 왜 지옥에 가나요? 당신의 죄가 무엇이길래? 제가 저 학창 시절에 학교폭력 가해자였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네요. 정경석 씨, 진짜 나쁜 놈이야! 이게 원작은 없는 내용이잖아요. 2도 원작이 따로 나왔어요. 원작도 나왔어요. 이번에 출간이 됐고요. 근데 이 지옥이라는 그 시리즈를 보면서 이제 그 훌륭하다, 재밌다라는 어떤 그런 대중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거는 시각적으로 아주 강력한 상상을 두 개를 한 거예요. 하나는 이제 고지라는 것이고 하나는 시연이라는 건데 이 드라마 속에서의 그 고지는 뭔가 하면 갑자기 어떤 사람한테 거대한 천사의 얼굴이 나타나서 천사도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입냄새 엄청 나. 그러니까. 입을 막 이러니까. 네, 거대한 얼굴로 나오는데 얘기해 주죠. 누구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지옥에 간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실제로 그게 일주일 뒤든 20년 뒤든 그때까지 자기가 죽는 날, 자기가 지옥에 끌려간다는 걸 알잖아요. 네. 인물이. 그 사이의 시간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많은 이야기거든요. 이거 근데 우주로 나가면 어떻게 되나? 너무 궁금한데. 저는 약간 이거 보면서 저는 그 서머타임 생각했어요. 어느 지역에서는 서머타임 실시하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안 하기도 하는데 그린치 천문대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시시 지옥에 간다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어디 기준이냐고요? 그러니까요. GMT. 아니 이게 대박이 그린치 천문대 딱 거기 경계에 서 있다가 네. 지옥에 간다 하면 여기 있다가 그렇죠. 계속 여행을 계속 서쪽으로. 근데 이제 타베온이라는 섬을 가면 아예 그 날짜 변경선이 지나가는 곳에 이렇게 딱 이렇게 우와. 두 개를 쪼개놓은 어떤 기념비 같은 게 있는데 거기 선이 그려져 있거든요.
양쪽에 이렇게 하면 이쪽 발은 전날이고요. 어제의 달이. 이쪽 발은 다음 날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러고 있으면 시간 틀렸어. 거의 괴물들이 머쓱해갖고 그냥 따라와. 너무 만화를 많이 본 거야. 틀렸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강력한 게 시연이란 말이에요. 시연? 시연, 네,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딱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저승사자들이 뛰어나와요. 거대한 괴물처럼 형성화된 바로 이러죠. 쿵쿵쿵쿵쿵쿵 거리고 뛰어나오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패대기 치고 그 땅 맞아. 시간에 맞춰서 막 찢어 발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운동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았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고지를 한다, 시연을 한다.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개인으로 그냥 아예 매도해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렇게 고지를 받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던 사람일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죠. 아주 나쁜 놈이다. 근데 이 지옥 시리즈의 가장 탁월한 점은 튼튼이의 방을 아빠한테 처음으로 보였지. 의미 없음이 의미 있음으로 해석되거나 오용되거나 남용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지옥에 관한 얘기거든요. 인간들 사이에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야죠. 스스로의 편견으로 상상을 해보는 그게 너무 뛰어난 상상인 것 같고요. 이 이야기를 만든 이 편에 이제 이르게 되면 사실상 이제 거기서는 이제 신의 새 의도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신의 새 의도라는 것은 결국 지옥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도록 만드는 내용이 펼쳐져요. 너무 궁금한 게 왜 고지를 할까? 그 다음에 고지를 받은 사람은 도대체 인과관계가 뭔가? 저는 그 두 가지가 2에서 풀리나요?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그 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는 그 왜라고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을 괄호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리즈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네, 그런 측면에서 의미 없음을 견디지 못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지옥에 관한 이야기, 지옥을 보여주지 않고도 지옥이라는 그 시리즈에서는 지옥 자체는 안 나오거든요. 맞아요. 다 상상에 맡기는구나. 네, 그런 형님들만 측면에서. 나오니까. 근데 그거 알아요? 저승사자들은 다 잘생긴 거? 그 시티 오브 엔젤에서 거기만 그렇잖아요. 그 니콜라스 케이지가 저승사자인데 아, 거기서 그러거든요. 저승사자들은 다 잘생겼다고. 도깨비 우리 그러니까 도깨비도 그렇고 신과 함께도 그렇고 정사자 잘생겼잖아요. 잘생겼잖아요. 그게 그렇게 꼭 얘기할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저승사자면 제일 유명한 게 보통 이 민속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우두나찰이라는 거거든요. 우두나찰 혹은 이제 마두나찰 이런 저승사자가 이제 문화권마다 다 다르죠. 한 명이 안 나타나고 보통 2명이나 4명 이렇게 한 조씩 나온단 말이에요. 한 명은 소머리를 하고 있고요. 한 명은 그 말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두 나찰, 소의 머리를 한 나찰, 나는 그 나체할 때 나거든요. 옷을 안 입고 있어요. 머리는 소 말이고. 네. 이게 후대에 오면서 점점 상상력이 바뀌어서 요즘은 이제 어떻게 상상하냐면 저승사자면 이제 갓을 쓰고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이렇게 와서 데려간다고 점잖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원래는 이제 그런 얼굴이 아니라는 거고. 서양에서 제일 유명한 저승사자는 그 그림 리퍼잖아요. 네. 그림 리퍼 생각하면 해골처럼 되어 있고 거대한 검은 망토에다가 커다란 낫 같은 걸 들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낫 안쪽이 날이 서 있잖아요. 네. 근데 이 그림 리퍼가 갖고 다니는 거대한 낫은 바깥쪽이 날이 서 있어요. 그렇게 되어서 리퍼라는 얘기는 수학자라는 뜻인데 수학을 하는 사람, 농부란 말이에요. 마치 수학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목숨을 수학하는 거죠. 무시무시한. 안쪽으로 안 하고 바깥쪽으로 하는. 그렇죠.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르죠. 하겠죠. 또 이 면적이 더 날이 더 많겠죠. 요렇게 하는 것보다 요렇게 하는 게 좀 광역기 같이. 효율적이네요. 흑사병하고 관련이 있다고 하죠. 흑사병 때 워낙 대량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그 모습을 고림 리퍼라는 저승사자가 사람의 목숨을 수확하는 그런 거를 상상을 했다라는 그렇게 보여줄 수 전해들이 있겠네요. 있죠. 그 지옥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진짜 그 영원한 지옥, 영원한 고통 이것과 정말 딱 맞는 콘텐츠가 있습니다. 도박묵시록 카이지라는 아까 인류에 지대한 영향을 도박목치로 미쳤다는. 카이지. 네. 이분의 그 유명한 짤들이 많아요. 그 주로 이제 땀 흘리는 짤, 눈물 흘리는 짤들이 많은데 카이지를 보면은 인간이 정말 어디까지 타락하는가. 항상 마음을 먹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하고 또 하고. 정말 인간이 저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나? 그 상황에서 그게 사실상 지옥 같다는 네, 거죠. 그래서 작은 성공 그리고 또 다시 추락 이거를 계속 보여주니까 정말 지옥 같다 저 삶이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그 지옥을 아예 그냥 그 지옥같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아예 지옥을 생생하게 상상해서 그려낸 네. 너무 유명한 그 그림 역사에서 그림이요? 예술사에서의
유명한 그림이 있죠. 뭐 히에로니무스 보스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네덜란드 화가이고 뭐 지옥의 화가라고도 말하거든요. 지옥 그림을 그렸는데 이 그림 아마 다들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한번 지금 띄워주시면. 네. 기괴함의 대명사라고. 그렇죠. 네. 이 보스가 사실 이제 이런 어떤 그 초현실적인 부분들하고 관련이 있어서 달리한테도 영향을 줬다고. 그러니까 봤거든요. 달리를 좋아하셔서 네네네. 좋아하시나 보다. 네, 보스 그림도 굉장히 좋아하고 화집도 있는데요. 멋지네요, 그림이. 이거 자체가 이제 자세히 봐야 돼요, 네, 하나하나. 엄청 무서운데 삼면재단화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삼면재단화라는 것은 이제 병풍처럼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거, 접어서 이렇게 세워놓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큰 거죠. 삼면화이기 때문에 그림 주제가 세 가지고요. 왼쪽이 말하자면 천국이에요. 왼쪽이 천국이에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에덴 동산을 그린 거고요. 아, 가운데는 이제 지상을 그린 거예요. 인구 밀도가 속세에서의 천국이 좀 쾌락. 많네요, 인구 밀도가. 약간 좀 쾌적하지 않나요? 탁 트여 있네요, 좀. 네, 이게 환락의 풍경이거든요. 아, 다들 제목 자체가 시원하게 입으셨네요. 가운데 그림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온갖 그 쾌락에 찌든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다양한 보여주는데 이거 자체가 심지어는 그림이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네. 그림 속에 많은 상징적인 것들도 다 성적인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이 중세 시대 이런 중세 말기나 근대 초기에는 열매를 딴다라는 것 자체가 성행위의 뜻이거든요. 물고기도 성행위의 뜻이거든요. 이런 물고기도? 식으로 네. 이게 이 단계를 거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런 사람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라는 것이 그림상으로는 사실 천국 쪽보다는 네. 지옥 쪽이 콘텐츠가 좀 많아 보여요. 근데 제가 맨 위에 지옥 그림을 보시면 불타거나 막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도시가 있잖아요. 어둡고. 그 자세히 보시면 밑에 피해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군대가 칼? 네, 진군을 하고 있고요. 귀 2개를 칼이 사이에 끼워져 있고 거기에 바늘이 끼운 상태로 밑에 보면 귀 밑에 사람들이 깔려서 고통받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제대로 듣지 않은 자들. 밑에 보시게 되면 제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나무 인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나무 인간의 몸은 텅 비어 있고요. 그 안에 악마들이 안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거든요. 와, 근데 이 그림을 제가 어디서 봤나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베르세르크라는 베르세르크. 만화에서 봤습니다. 네. 오늘 뭐 워낙 유명한 그림이니까 네. 많이 인용이 되죠. 근데 이거를 아마 참고를 많이 해서 이제 악마 형상을 그려낸 것 같아요. 네. 저 사람이 이렇게 고개를 돌아보면서 슬픈 얼굴을 하고 있는데 역시 미술사학자들은 저게 바로 보스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자기 굉장히 성찰적으로 자기 어떤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요. 더 밑으로 한번 볼까요? 이제 악기들인데요. 네. 여기 조금 더 보시면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류트라는데 이제 사람 몸이 묶여 있기도 하고 네, 네. 아우, 너무 아프겠다. 더 왼쪽을 가면 도박을 하다가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카이지. 네. 트럼프 카드들이 보이잖아요. 카이지는 저희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네요. 조금 전에 네. 말씀하셨던 그런 측면에서 사람들이 이제 옛날 그 서구에서는 우리가 보통 영화 세븐 같은 거 보시면 7가지 대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네. 탐식이니 탐욕이니 뭐 이런 네. 거예요. 거기에 각각 죄들을 지은 사람들을 이렇게 형상화해서 그림을 그린 건데 당대 사람이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격적이죠. 어마어마하죠. 지금은 이제 이미지의 홍수 시대라서 저런 걸 너무 많이 보게 되지만 팀버튼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유럽 전체의 그 지옥에 대한 상을 결정하는 게 한쪽에는 당연히 단테의 신곡이 있는 거고요. 그림으로 얘기한다면 이 보스의 그림이 굉장히 큰 충격을 줬다고 특히나 말할 수 지옥 있죠. 쪽. 네. 지금 뭐 지옥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지옥이라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영원한 고통이잖아요. 영원한 네. 고통. 네. 근데 실제로 영원한 고통이라는 게 존재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때 영원한- 한계 효용의 법칙 얘기했잖아요. 영원한 고통이 한계 영역 없지. 처음엔 힘들었는데 해보니까 괜찮은데? 그치, 그러니까 신경과학적 원리로 봤을 때 나중에는 가면 익숙해지는 거 모든 고통이. 네. 그럼 영원한 고통이라는 게 네. 똑같은 고통은 영원한 고통은 아닌 거예요. 네, 매번 네. 달라져야 돼요. 네, 왜냐면 그 고통이 강도가 계속 강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영원한 고통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더 고통을 느낄까를 고민해서 그 고통을 계속 부담을 시켜야 되는 거죠.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야 네. 되는데.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거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인 거예요. 네. 이 사람이 영원히 고통을 느끼려면 계속해서 익숙해지지 않게 이 고통에.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고통이라는 게 약간의 그런 쾌감을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엮이게 되면은 오히려 잘못하면 이제 지옥의 어떤 목적 자체가 사라지는. 그러니까 고통을 계속 개발해야 되는 고문관이 네. 더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아니 매저키스트가 지옥 가면 너무 좋겠네요. 우와. 그렇죠. 매주께서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국 쪽에서 계신 분들보다 네. 지옥 쪽이 더 유능한 분들이 많이 배치가 돼야 되고요. 이쪽이 창의적이어야 돼. 연봉도 훨씬 높아야 돼요. 지옥 쪽은. 그렇네요. 그러니까 업무 환경이 훨씬 안 좋습니다. 지옥 쪽이. 근데 우리가 이제 천국, 지옥이 영원하다, 영원한 고통이고 영원한 그 행복이다라고 이제 묘사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 부분 서구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의 지옥이나 불교에서의 천국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불교는 다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6개라고 해가지고 6개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 사이에 무슨 뭐 아귀도도 있고 축생도도 있고 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이제 업의 수레바퀴 속에서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겨자로 가득 찬 수레에서 하나씩 빼더라도 어쨌건 그 카르마 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단계에서 이제 축생으로 태어나거나 뭐 아기 이런 식으로 되거나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영원히 반복하다가 여기로부터 아예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해탈이잖아요. 보통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정토라고 말하는 서방 정토라고 말하는 네. 그런 건데 불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어떤 기도문이 뭐예요? 나무아미타불이잖아요. 나무라는 것은 의존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귀의합니다라는 뜻이고 아미타불은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네. 아미타불이 그랬어요. 죽을 때 임종할 때 10번 아미타불을 외치게 되면 서방 정토에서 다시 태어나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계속 나무아미타불 하는 게 서방 정토에서 태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이거를 그럼 몇 번 이상을 채워야지. 아니, 많이 거기서는 이제 할수록 10번이라고 좋겠죠. 말을 하는데. 무조건 많이 할수록? 죽을 때. 그 서방 정토에 태어나게 되면 더 이상 이 육계에서 이 지옥에 갔다가 무슨 축생으로 태어났다가 이거를 벗어나서 이쪽으로 가서 이제 영원한 어떤 그런 순간에 도달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불교적인 개념에서는 지옥이라든지 혹은 천국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이런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저승의 어떤 부분, 그것이 뭐 정토이든 아니면 뭐 어떤 저승 명계이든 간에 보통 동쪽이 아니고 항상 서쪽으로 상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집트에서도 사람이 죽으면 이집트 사람들은 땅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늘로 간다고 생각을 했고요. 하늘에 있는 나 있는 길을 타고 태양신 라의 쪽배를 타고 배를 타고 그 강을 따라서 가게 되면 서쪽 끝에서 이제 그 다음 세상을 만난다. 하늘에 있는 그 강이 뭔가 하면 바로 은하수란 말이에요. 아하. 갤럭시. 그렇죠. 고대 사람들이 한번 봤을 때 하늘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이집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이집트에서의 나일강은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보았던 하늘의 은하수는 하늘에 있는 나일강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나일강의 그 물줄기를 타고 배를 타고 끝까지 가면 서쪽 끝에 명계가 있다는 건데 저는 이 신화나 이 이야기를 볼 때마다 항상 떠오르는 게 반달 동요 떠오르지 않아요? 반달 동요? 반달? 반달이란 노래 있잖아요.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 그게 제목이 반달이에요? 반달이에요. 오. 그 노래 다 아시잖아요. 하나는 네. 은하수. 그다음 뭐예요? 하얀 쪽배. 하얀 쪽배. 네.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도대도 아니 달고 사대도 없이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네. 쪽배를 타고 서쪽 나라로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서쪽 나라로. 그렇죠. 이게 사실은 죽음에 관한 얘기인데 윤구경 선생님이 이 이렇게 노래를 슬퍼? 작곡했을 때 자기 누나가 죽었거든요. 누나가 죽었을 때 그 누나에 대한 굉장히 서글픈 마음으로 만든 동요가 반달이에요. 근데 윤구경 선생님이 그 노래를 만들 때 애초에 이집트 신화를 가져오진 않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배를 타고 강을 건너서 서쪽 끝에 있는 어떤 나라로 가는 것이 다음 세상이다라는 관념은 어떻게 보면 이집트에도 있고요. 전체 방향 자체가 이제 네, 인도에도 그쪽으로 있고 가고 있으니까. 뭐 중국에도 있고 이렇다는 얘기죠. 야, 근데 반달 너무 슬프다. 슬프죠. 그걸 갖고 우리는 왜 이렇게 놀았을까? 이렇게. 네. 아, 근데 그 임사체험 들어보셨죠? 네. 임사체험 뭐라고 알고 계세요? 뭐 죽을 고비에 다다랐던 사람이 네. 잠깐 사후 세계를 맛보고 다시 살아나서 증언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사후 세계를 갔다 온 거죠. 네. 그럼 거기서 이제 보통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네. 보통 이제 그 사후 세계를 엿봤다 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 내가 누워 있는 나를 제3자 바라보듯이 보게 된다는 거. 네. 두 번째가 흰 빛의 어떤 터널을 이동했다. 맞아요. 그다음 세 번째가 나보다 먼저 떠나가신 분들과 재회를 한다. 그러니까 뭐 돌아가신 환영해주고. 할아버지나 뭐 아버지나 만나서 손잡고 갔다. 그냥 우리 뇌는 무의식도 있고 상상도 할 수 있고 지금까지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나 무의식적으로 생각했던 게 그런 식으로 꿈꾸듯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정말로 어떤 사후 세계에 발을 들였다기보다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되게 좋은 접근이에요. 왜냐면은 좋은 접근 누가 정해요? 제가 왜냐면은 임사체험은 죽음에 가까운 경험입니다. 죽음에 가까운 그렇죠. 경험. 임자가. 네, 이게 의학적으로는 사실 임사체험의 단계가 죽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 죽음의 정의가 시대에 따라 바뀐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려고? 네. 나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 줄 알았어요. 보세요. 예전에는 조금 심장이 지났어요. 멈췄어. 네. 그러면 죽음 판정입니다. 아, 네. 안 되죠, 안 되죠. 근데 지금은 제세동기라는 게 네. 있어서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요. 옛날에 그래서 죽지 않았는데 매장당한 사람이 많았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무덤에서 깨어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걸 살릴 수 있으면은 죽음이 아닌 거야. 네. 근데 뇌가 죽었다. 이 말은 뇌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전기 신호도 없다. 즉 뇌파 자체가 완전히 일직선이 되는 경우. 근데 재미있는 게 과학자들이 실제 임사 체험을 경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뇌파를 그 당시를 그 데이터를 본 거예요. 네. 그때 경험했다라고 주장하는 그 환자들의 데이터를. 근데 놀랍게도 한 명도 일직선이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 조금씩은 움직였구나. 네, 그러니까 실제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죽을랑 말랑했었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후세계를 보고 왔다고 하기에는 그럼 죽었다 살아나야 되는데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과학자들의 주장인 거죠. 그러면 이걸 뭐라 그래요? 임상적 사망이라고 보는 거예요. 임상적 사망. 네, 실제로는 뇌로 공급되는 혈액의 양이 부족해져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재밌는 게 항상 여러 가지 그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빛을 보고. 일단 유체 이탈을 하거나 뭐 누군가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를 들어요. 네. 누군가 나를 쳐다보고 있어. 네. 이게 측두엽의 경우에 이상한 느낌이 들거나 환각을 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측두엽을 전기로 자극을 하면은 전기의 자극 강도가 강해지면은 점점 구체적으로 누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이것도 결국 뇌에서 어떤 벌어지는 그렇겠죠. 일인 거죠. 네, 그리고 뇌의 산소가 부족해지면은 이 측두엽 발작이 일어납니다. 이때 이제 보통 나타나는 게 터널 효과라고. 아. 네, 망막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이제 뇌 뒤쪽의 시각 피질이 자극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건데 그때 나오는 결과가 이제 그런 빛이 나오는 터널을 이렇게 통과하는 것 같아요. 전 이런 생각도 했어요. 보통 이런 체험을 하는 게 뭐 쓰러져서 응급실에 가서 뭐 수술 중이거나 네. 아니면 뭔가 약을 투여하고 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네. 마취약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라도 취해서. 네, 약을 많이 넣은 상태니까 몽롱하게 환각을 네, 이런 보는 환각이나 환청을 더 많이 네. 겪는 거 아닌가.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임사체험의 경험이라고 하는 게 사후 세계의 경험이 아니라 뇌의 어떤 부위를 자극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 뇌에 자극되는 상황은 이제 굉장히 혹독한 환경에 처하니까 뇌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어떤 자극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임사체험인데 네. 놀랍게도 그 임사체험은 아니지만 네. 그 죽어가는 뇌에 대한 정보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네. 네. 과학자가 쓴 책이에요. 뇌과학자가 쓴 책인데 나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네. 하버드 네. 뇌과학자가 쓴. 그 뇌과학자가 너무 재밌는 게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보면서. 그러니까 야 이게 과학자구나. 그쵸. 그분이 뇌졸중 현상을 처음 겪었을 네. 때, 아, 잘 됐다. 네.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겠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증상들이 본인이 계속 이야기하던 뭐 뇌졸중, 뇌출혈, 뇌랑 관련된 질환인 거예요. 근데 이게 벌어지니까 긴급 상황인데 긴급하게 연락하는 전화번호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119가 기억이 네. 안 나잖아요. 그래도 내가 지금 죽어가는 건데 맞아요. 근데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이분이 결국은 이 순간만이 아니라 8년간 맞아. 그 뇌 출혈 이후에 이제 뇌가 회복되어가는 과정을 하나하나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나는 그 당시에조차도 과학자로서 탐구심을 잃지 않았었구나. 그렇죠. 근데 굉장히 감동적이네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만큼 네. 오랜 세월 너무 궁금했다는 거잖아요. 뇌졸중 환자가 겪는 그 네. 과정이 네. 본인도 궁금했기 때문에 그 순간 오히려 유레카 이렇게 외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분이, 그러니까 제가 명상을 좋아하고 마음 공부를 좋아하니까 그 기록이 참 의미 있더라고요. 뇌라는 게 좌뇌 우뇌가 있는데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이렇게 근육을 키우듯이 이렇게 뇌의 근육도 충분히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라는 게 결국은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죠. 점점 개선이 되고 뇌 가소성에 대한 것도 보여주는 거고. 예. 그리고 또 하나 좀 추천드리고 싶은 게 진짜 명작입니다. 네. 토가시 요시히로의 작품 유유백서. 네. 유유? 두 분 다 모르시죠? 몰라요.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이 작품은 정말 특히 이제 명작. 일본 쪽의 컨텐츠 굉장히 밝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럼요. 만화 서브컬처에 이런 거. 정말 애정을 갖고 있는데 그 주인공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여러 가지 또 우여곡절을 겪고 다시 살아나서 얘가 이제 그 영계 탐정이 돼서 그 실제 이 인간 세상을 어지럽히는 나쁜 존재들을 이렇게 검거하는. 근데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데 이 가면 갈수록 스케일이 점점 커지면서 야 이미 안 작아요. 네, 이미 엄청난데 그럽니까? 거기서 더 스케일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 여러 가지 전투의 규칙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 상황에서 이기려면 이 룰과 이 룰을 지켜야 돼. 근데 거기서 그 룰만을 가지고 등장인물 주인공 팀이 기가 막히게 역전을 해. 전투를 벌어지는 그 상황과 그 악역과 선역이 있고 이제 서로의 가치를 위해서 격돌을 하는데 그 누구도 이제 뭐 절대 악이 있는 건 아니고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 또 타락한 어떤 뭐 등장인물 이런 게 나오면서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만화예요, 아니면은? 만화책이 원작이고 실사 영화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완결조차도 너무 마음에 들게 끝났어요. 저는 완결조차 깔끔하다. 야, 이거는 정말 명작입니다. 정말 이 작가의 최고의 정점의 스킬을 볼 수 있는 지금 한창 나오고 있는 헌터 엑스 헌터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헌터 바이 헌터. 그거보다도 저는 이게 더 걸작으로 저는 치거든요. 저는 사실 감동적인 그런 영화도 좋아하거든요. 정말 뭐 그럼요. 네. 4, 5세계 가서 저는 사실 천국이나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믿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꼭 생전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라는 이유 때문이에요. 자, 그게 넘버원 이유인데 네. 그 영화 중에서 왜 가서 만나는 그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조금 아름다웠고 감동적이었던 게 천국보다 아름다운. 천국보다 아름다워. 제목도 아름답네요. 네. 심지어 천국보다 아름답대요. 근데 이게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더 볼 수가 없어서 지금 생각하면 되게 아련하고 그리운데 이분이 의사 역할이고 아내도 있고 사랑스러운 아이도 2명이나 있는데 굉장히 불의의 사고로 아이들을 사고로 잃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뭐 내용이 좀 비극적이네. 본인도 사고를 당해요. 근데 일단 처음에 딱 천국을 갔을 때 네. 천국이 너무 아름다워요. 완전 총천연색. 그냥 물감을 막 뿌려놓은 것 같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묘사가 되는데 아이들을 다시 재회하는 장면들이 너무 눈물나게 감동적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하고 손잡고 룰루랄라 살 줄 알았는데 사실 남겨둔 사람이 있잖아요. 지상에 아내. 근데 그 아내가 온 가족을 다 잃었으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세상을 등지고 우리도 그렇게 많이 배웠지만 스스로 이렇게 자해를 했을 경우는 천국을 못 가요. 그래서 혼자 다른 곳에 떨어져 있는데 뭐 거기가 지옥이겠죠? 아, 거길로 그러면 아이들 데리고 이동합니까? 네, 근데 이 주인공에게는 뭐 여기가 아무리 천국이고 정말 뭐 젖과 꿀이 그치. 흐르는 땅이어도 아내가 혼자 그렇게 그치. 비참하게 있는 걸 가만둘 수 없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아내를 만나러 갑니다. 어. 그런 내용이에요. 통로는 좀 연결이 돼 있어요. 네. 다행이다. 다행히 누군가가 안내를 해줘요. 네. 넷플릭스의 디스커버리라는 영화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이 영화가 과학자가 4, 5세계가 있는지를 증명해내려고 연구를 하다가 4, 5세계가 있구나 하는 발견, 그 디스커버리를 해요. 근데 정확히 그 4, 5세계에 가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를 말을 안 해요. 대중들한테 말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4, 5세계가 일단 있대. 그 말만 믿고 그럼 나한테 세컨 찬스가 있는 거네? 이게 전부가 아니라면 나는 뭔가 죽음을 터닝 포인트로 맞이할 수 있는 거네 하면서 자살을 해요. 막 자살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막 4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현생이 불만족스러우니까. 지금 이 생 망이니까 다시 시작해야지, 리셋해야지 그럼 안 하면서 되는데. 스스로 막 목숨을 끊어요. 그러니까 이 과학자의 발견이 인류에게 혜택을 준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과학자의 아들이 이제 계속 실험을 도와주다가 그냥 아버지하고 좀 거리를 두고 그 실험에 별로 호의적이지 않게 돼요. 근데 나중에 이 아들도 어떤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결국은 그 여자로 인해서 이 4, 5세계로 가게 돼요. 이 실험 장치를 직접 연결을 해서. 그렇게 4, 5세계에 다녀오는 어떤 그 수많은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무슨 뭐 오르페우스와 에오리디케의 신화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런 쪽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게 바로 코코. 코코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야, 정말 픽사는 이제 4, 5세계까지 다루는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소울 보면 또 심지어는 뭐라고 그럴까? 사전 세계. 태어나기 생전 전의 세계. 세계. 네, 거기까지 다루잖아요. 정말 픽사의 상상력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멕시코에 죽은 자들의 날이라는 게 있다잖아요. 전통적인 어떤 축제고 죽은 자들의 날이 되면 죽은 사람들이 저승으로부터 이승으로 온다라는 얘기인데 그 날짜로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이에요. 3일 동안 이제 축제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저승에 있는 물건을 만지거나 먹거나 하면 계속 저승에 머물러야 된다라는 모티브는 전 세계 신화에 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데스한테 끌려가게 된 페르세포네가 그 저승에 있는 석류를 하나를 먹었다가 결국은 거기서 계속 머물러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찬가지로 이 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이제 미겔이라는 소년인데, 네, 이 죽은 자들의 날에 이 죽은 자들의 물건을 만져서 그만 명계로 가게 되는 여행을 하게 되죠. 근데 이게 진짜 멕시코나 이런 굉장히 전통적이고 가족주의적인 그런 사회에서나 가능한 얘기겠다 싶은 게, 이 소년이 가서 해결하는 이야기가 무려 5대에 걸친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랑 증조 할머니,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부녀 관계죠. 이 두 양자 사이에 있었던 정말 오래된 4대와 5대잖아요. 그 두 사람 사이에서의 부녀 관계에서의 어떤 그런 안타까움, 혹은 뭐 서로 모르고 있었던 미련 뭐 등등 이런 거를 결국은 해소시켜주는 이야기는 까마득한 후손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뭉클하고 그것만 봐도 눈물 나는데, 맞아. 그 바로 이 딸에 해당하는 증조 할머니 함께, 그 증조 할머니 이름이 코코잖아요. 이 영화 제목이 미겔이 아니고 코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와 함께, 할머니 치매에 걸리셨는데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같이 리멤버미 노래 부르는 장면까지. 저는 할머니 돌아가실까봐 너무 조마조마한 거야. 그 명계를 그려낸 어떤 풍경 같은 것도 너무 재미있고요. 음악도 좋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4, 5세기 하면 이렇게 더 지상보다 위에 있거나 지하에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평행하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이렇게 마리골드 꽃잎으로 되어 있는 막 꽃잎이 날리는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수평하게 걸어가잖아요. 그렇게 양쪽 세계를 이어붙인 것도 굉장히 흥미롭고, 한쪽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세계, 멕시코 세계가 있고, 한쪽에는 저승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는 평평하게 그렸어요. 집들이 다 1층 아니면 2층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길로 이렇게 다니죠. 근데 명계를, 이 마리골드 그 꽃잎이 날리는 그 다리를 통해서 명계를 가게 되면, 명계는 첨탑 같아요. 수직으로 위로 쭉 올라와 있고 계속 위로 올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수직으로 올라가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 5대조까지 올라가서 해결하게 되는 이 가계랑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시각적으로도 양쪽 세계를 대변하기도 하고, 이쪽은 집이 중요하면 이쪽은 광장이 중요하다든지, 이쪽은 낮의 세계라면 이쪽은 밤의 세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각적으로도 정말 뛰어나게 만들어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많은 콘텐츠를 얘기를 했지만, 또 혹시 우리가 빠뜨린 다른 천국과 지옥에 관련된 콘텐츠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생각나는 콘텐츠가 있다면 저희 트라이브 앱에 들어오셔서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어떤 작품을 추천해 주실지 기대되네요. 네, 댓글 보는 재미도 있죠. 네, 이거를 내가 맞아 왜 생각 못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토크 재미있으셨다면 라이프 플러스 TV 오셔서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놀라운 주제로 저희가 대화를 나눌 수 있을지, 네. 4, 5세계를 뛰어넘는 네. 주제가 뭐가 있을지 많은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